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alk for Democracy 247페이지 2-16 오늘이 15일 월요일 민주올레란 올레는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으멍 하면서 자연 풍광을 즐기는 걷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 삼아 민주올레는 도심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올레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올레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1, 4.19, 60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에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올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 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욱천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올레 모임은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행동 코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악민주올레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60, 관악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 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에 나오며 서대문 현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런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번째 책. 민주역사 올레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선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하무 48년 이전에 한국으로 오셨고, 그리고 능참봉, 태릉 어저께 갔다 왔고, 이사는 3월 24일 일요일. 12명인가? 민주주의를 걷다. 초판 1쇄 인쇄 2021년 9월 17일. 초판 1쇄 발행 2021년 9월 29일. 저자 한종수, 편애니 김시열, 편행고 도서출판 자유문고 02832.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신빌딩 3층. 전화 02-2637-8988. 팩스 02-2676-9759. ISBN 978-89-7030-156-3 03910. 책값 23,800원. (247페이지) 공화당사 파출소 방송국이 어김없이 파괴되었다. 이에 인근의 창원, 진해, 함안 등지에서 경찰 병력이 증원되고 2개 중대의 군인까지 투입되어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경남대는 18일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으나 19일 학생들과 시민들의 경찰 차량 방화, 파출소, 언론기관, 관공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다. 대학생과 일부 고교생은 물론이고 노동자, 구두닦이, 업소 종업원 등 도시 하층민들이 대거 가세하여 경찰 및 군대와 충돌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나간 것이다. 마산의 항쟁이 수출자유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고교생까지 합세하며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0월 20일 0시를 기해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기에 이른다. (247페이지) 부산민주원래의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정리. 부마항쟁의 피해자들. 당시 부산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상자는 10월 16일 하루 동안에만 학생 5명, 일반 시민 10명, 경찰 95명 등 도합 110명으로서 5명, 15명, 110명. 그중 중상자는 18명이었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그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항쟁기간 나흘 동안 부산에서 1,058명, 마산에서 505명 등 총 1,563명이 연행되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 학생이 37명, 일반인이 50명 중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 중 단순 가담자 67명은 소가 취하되었고, 소가 취하되었다가 뭐야? 20명, 학생 7명, 일반인 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가 취하되었다고? 소가 취하되었고, 일반 검찰에 송치된 31명, 학생 26명, 일반인 5명은 전원이 소가 취하되었고, 여기도 소가 취하되었고가 나오네.
651명, 이 중 208명은 부산 본기 학생은 즉결 심판에 회부되었다. 어쨌든 이렇게 부마항쟁은 사망자 없음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40년 만에 마산에서 큰 타박상을 입고 죽은 유지준 당시 51세 씨가 항쟁 관련 사망자로 처음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숨지거나 다친 이들을 찾아내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계엄군이 사상자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2019년 9월 9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1979년 10월 19일 부마항쟁 당시 국방부 차관과 문공부 차관 등이 부산에서 계엄 업무 현지 간담회를 열어 계엄 업무 수행 중 사상자가 발생하면 대외비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외비? 계엄 업무 수행 중 사상자가 발생하면 대외비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외비로 하라? 국제신문은 2019년 9월 부마항쟁 당시 검찰 정보보고와 경찰의 사망초상자 내부보고를 근거로 유 씨를 제외하고 부마항쟁 때 부산에서 4명, 마산에서 2명이 계엄군 또는 경찰에 맞아 숨졌다는 증언과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희생자와 그 주변을 추적하는 조사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248페이지 부마항쟁의 특징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16, 17, 18, 19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시위 도중 체포된 사람은 모두 1563명인데 이 중 500여 명만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노동자, 노점상, 샐러리맨 등 일반 시민이었다. 부마항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뚜렷한 항쟁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 부산대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도 이렇게 엄청나게 일이 커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며 모여든 시민들을 거리에서 지도할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다. 시위가 교문 밖으로 번져나간 이후 벌어진 항쟁은 거의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둘째, 주된 구호는 유신, 철폐, 독재 타도였지만 시민들 속에서는 김영삼, 제명, 철회라는 구호도 적지 않게 나왔다. YH 사태 이후 진행된 유신 정권의 탄압이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의 시민들을 시위에 참여토록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1979년도 부산 지역의 수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8% 이상 낮은 10.2%에 그쳤고 9월까지 마산 시내에서 24개 업체가 휴폐업하면서 5,000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면 불황에 따른 경제적 불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77년 7월부터 시행된 부가세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불만을 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넷째, 시기적인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민족항쟁은 대부분 1년 중 상반기에 일어났다. 이 책에 나오는 3.1혁명, 4.19 혁명, 5.18, 6월 항쟁도 그렇지만 4.3과 사북항쟁이 모두 그랬는데 사북이 저기 경상북도인가 강원도 거긴가? 부마항쟁만은 가을에 일어났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쟁이 결정의 일은 10월 12일은 여기 유신 나오네? 7주년이었다. 바로 그날 박정희의 사진은 찢겨 거리를 뒹구르는데 9일 후에 일어날 참국의 전조가 아닐 수 없었다.
250페이지 부마항쟁의 의미 유신 그러나 유신 정권의 독재와 억압에 대한 불만은 부산 시민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또한 1979년의 불황과 부가세에 대한 불만 역시 전국적 현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마항쟁은 유신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이 학생 시위를 도화선으로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중의 불만과 증오가 너무나 깊고 폭넓게 쌓여 있어서 한 점의 불씨가 얼마 붙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엄청난 민중항쟁으로 폭발할 분위기였던 것이다.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부마항쟁이 일어난 16일에 서울 이화여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18일과 19일에는 진주에서 경상대와 대동기계 공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다. 부마항쟁이 일어난 16일에는 서울 이화여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18일과 19일에는 진주에서 경상대와 대동기계 공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다. 20일과 21일에는 서울 한양대에서 학생들이 요신 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25일에는 대구 계명대에서도 2000명이 참가한 시위가 발생했으며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등에서는 반정부 유인물과 책자가 살포되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만약 11.6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시위가 봉기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 이런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부마민주항쟁은 서슬퍼른 긴급조치로 상징되는 요신시대의 숨막히는 억압 구조를 뚫고 4월 혁명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 민중항쟁의 지평을 다시 연 역사적인 봉기이자 1970년대 반요신 운동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다. 부마민중항쟁은 학생운동과 소수제야 명망가 그리고 일부 민주노조들로 제한되어 있었던 7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보다도 요신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철옹성 같은 요신 체제를 붕괴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부마항쟁은 7개월 후에 일어난 광주항쟁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대규모 반독재 민주항쟁의 예고편이기도 했다. 부마항쟁은 이런 의미를 인정받아 평가 작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4.19 혁명, 광주항쟁, 6월 민주항쟁과 더불어 4대 민주화운동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251페이지 부마항쟁의 영향 부마민주항쟁은 당시 전국의 각 대학으로 확산되어 갈 조짐을 보이던 요신 말기 반독재 항쟁의 정점으로 박정희 정권 몰락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4.19 혁명이 이승만 정권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렸던 것과 달리 부마항쟁은 바로 요신 정권을 붕괴시키지는 못했다. 대신 부마항쟁에서 보여준 민중의 힘은 지배 집단에 큰 충격을 주어 내부의 분열과 동요를 일으켰다. 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한 지배 집단 내부에서는 일정 부분 양보를 하자는 온건파와 국민을 탱크로 깔아뭉개면서라도 현 체제를 고수하려는 강경파의 대립이 일어났는데 이는 부마항쟁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이견이 내부의 뿌리 깊은 파벌싸움과 얽혀들었다. 항쟁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하기에 앞서 강경파의 대표자인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두고 이런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라고 일갈하면서 그를 먼저 쏜 것은 당시 지배 집단 내부의 갈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이러한 이견과 파벌싸움이 12.6으로 끝나지 않고
12.12 쿠데타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재규의 항소심 최후 진술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서울의 범 23년 12월 7년이라는 요신체제의 억압이 계속되는 사이에 국민의 요신체제의 폭압에 대한 누적된 한거의식은 전체 국민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작년의 부산과 마산 사태는 그러한 국민적 한거의 표본이었고 삽시간에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의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 희생을 뒤늦게나마 염려하여 하야 할 것을 결심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는 다르다. 그는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려 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생명이 희생될 것임이 명약관하였다. 이승만은 나이가 너무 많고 박정희는 젊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나는 부마 사태의 본질과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박 대통령은 국민의 한거가 거세지면 스스로 저항하는 국민에 대해 발포 명령을 하겠다고 하였다. 11.6 사태가 없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였겠는가?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요신체제는 그 자체가 꽉 짜인 억압과 폭력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구멍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 지속시키려 했을 것이다. 따라서 조국의 민주화는 25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중앙정보부의 총수답게 그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유신 지배 집단 내부에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과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 11.6 사건이 일어났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김재규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앞당겨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박정희만 제거하면 유신체제가 무너지리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국민을 탱크로 깔아뭉개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그들은 어떤 형태로건 요신체제의 실질적 부활을 획책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수많은 희생을 막고자 박정희와 차지철을 쏘아주겠지만 요신 세력과 민중 사이의 대격돌을 막을 수 없었다. 요신 세력과 민중 사이의 대격돌. 아니, 오히려 그가 박정희를 죽인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유혈과 희생이 잉태되었으며 그는 운명과도 같이 다가올 대결의 시기를 앞당겼던 셈이다. 그랬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254페이지 부마민주항쟁 일지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인데 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대생 4천여 명 교내 시위 오전 2시부터 10월 17일 새벽 1시까지 부산 지역 학생과 시민 5만 명 중 서구 일원 시위 아니야 5만 명 중구 서구 일원 시위 11개 파출소 공격 오후 10시에는 부산 지역 통행금지 연장방송 10월 17일 오전 10시 동아대생 2천여 명 교내 시위 오후 6시부터 10월 18일 새벽 1시까지 중구 일대 시위 21개 파출소 경남도청 중부세무소 KBS MBC 부산일보 동사무소 공격 시위 진행 방향은 충무동에서 서북경찰서로 동대신동으로 구덕운동장으로 시위 진행 방향 두 번째는 영성고개에서 초량으로 구 KBS 부산방송국 고관으로 동부경찰서로 10월 18일 자정에는 부산 일원 계엄령 선포 계엄군 1만여 명 수둔 오후 2시
마산 경남대생 시위, 오후 7시 마산 학생 시민 1만여 명, 3.15 의거탑 불종거리, 오동동다리 방면 시위, 검찰청, 법원, 공화당사, 마산 MBC, 파출소 공격, 오후 10시에는 마산 창원지역 통행금지 연장 발표,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에서 20일 새벽 3시까지는 마산지역 학생, 시민 6,000명, 창종, 오동동, 남성동 시청 방면 시위, 공격 대상은 전날과 유사. 10월 20일 오전 12시 마산 창원 일원의 위수령 발동. 10월 26일 21일, 22, 23, 24, 25는 없네. 10월 26일 저녁 서울 공정동에서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피살되었다. 255페이지 부산민주올레길. 부산민주올레는 1979년 10월 부산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사람 많다.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일어난 부마민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의 현장과 8년 만에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걸으며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만든 코스이다. 5월달에 간다고? 24년 5월달에 간다고. 코스의 세부 경로는 다음과 같다. 부산역에서 남포동 지하철역으로 구 부산시청, 광복로 구 미화당, 부산근대역사관 구 미문화원, 가톨릭센터, 보수동 책방골목 구 양서협동조합, 해광고 박종철 열사 모교, 4.19 광장 민주공원. 255페이지 부산역 광장. 부산역 광장은 4.19 혁명 이래로 300만 부산 시민의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주요한 시기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의 만남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다양한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광장이었다. 부마항쟁 당시에는 계엄군의 탱크가 진주하기도 하였고 권위주의와 반민주의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 현장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부산역 광장은 1987년 6월 항쟁 시기에 주요 시위 거점 중 하나였으며 특히 7월 9일 이한열 열사 추모 제겸 직선제 쟁취기념 부산시민대회가 열렸는데 노무현 변호사와 최종목 목사가 연단에 올라 추모 인사를 하였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광장에 분향소가 꾸려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넋을 기렸다. 부산역 광장은 시민공원화되어 지금 또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 중의 하나이며 여전히 민주주의적 여론과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집회와 모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요람이면서도 삶과 축제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256페이지 옛 부산시청 현 롯데백화점 광복점. 10월 16일 시위대는 가자 2시 시청으로를 외쳤다. 그날의 시민들은 부산시의 행정중심인 시청을 점거해서 독재 타도의 깃발을 꽂고 싶었던 것이다. 16일과 17일 이틀간 도심지 여러 곳에서 도시 게릴라식으로 시위를 진행했지만 시위대의 지향점은 늘 시청이었다. 시위대가 시청을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 역사에도 동학과 밀란 등이 일어났을 때 주요 타격 대상은 관아와 지방의 최고 행정기관이라는 무의식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7개월 뒤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일관되게 도청을 향해 나아간 것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시위대의 열망과는 달리 시청 앞은 좁아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영극장, 미화당 백화점, 동아데파트, 시청 앞 등 4곳을 중심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미화당 백화점 앞길의 창선파출소 근처에서 이 3천여 명의 시위대가 연주와 농성을 하고 있었다. 아스팔트에 주저앉은 학생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때 양옆을 둘러싸고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한 무더기 종이 태극기가 시위대의 머리 위로 뿌려졌다. 종이 태극기가. 태극기는 순식간에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전달되었다. 학생들은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의 소원, 애국가, 선구자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시청을 향해 나갔다. 시청 앞으로 향한 400m의 4차선 도로가 태극기의 물결로 출렁거렸다. 묘신, 철폐와 언론 자유를 외치며 그 물결이 시청을 향해 나아갔다. 257페이지 남포동 대각사 일대. 대각사 여기 간다 그랬지? 대각사 일대는 따주였어. 87년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형성된 추모대회가 중심적으로 펼쳐졌던 곳이다. 이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기에 시민들과 시위대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가능했다. 이러한 추모대회와 도심지 곳곳에서 시위가 가능했던 지리적인 요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건들이 추모대회와 이후의 호언조치와 맞물리면서 60대회에 이르는 동안 광범위한 민중적 저항으로 터져나와 6월 민주대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다. 258페이지 그림 대각사. 우리 여기 간다 그랬지? 부산 최중심가에 위치한 대각사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사찰이었다. 일반인들의 사찰이었어? 부마항쟁 당시 대각사 주지 경무스님은 다음에 일어난 12.7 범란의 희생자가 되었다. 1987년 2월 7일 대각사 일대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에 대한 2.7 추도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부산시경은 야당과 시민운동 지도부에 대해 가택연금과 압수수색 등으로 대응하였다. 중구 광복동에서 부평동 파출소까지와 창선파출소에서 미 문화원에 이르는 도로변의 주차를 일체 금지시키고 미 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폐쇄하였다. 2월 7일 12시쯤 검은 리본을 단 신민당 청년당원들이 대각사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시위가 이루어졌다. 만여 명에 이르는 시위군중은 부마민주항쟁 이후 처음이었다. 3월 3일에도 사구제를 맞아 열린 추모대회를 마치고 대각사 주변과 남포동, 총무동, 사상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6월 10일 오후 6시에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언 철폐 부산 시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던 대청동 대각사 일대는 원천봉 쇠되었고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과잉 진압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초래하였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으며 이에 경찰이 시민들에 의해 무장 해제되기도 하였다. 259페이지 옛 미문화원 현 부산근 현대역사관 1982년 3월 9일
0212 42년 전 부산 미 문화원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건물은 1929년 동양적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으로 지어져 식민지 수탈기구로서 기능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 수탈기구로서 기능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 1982, 1929, 53년 만에 불탔네. 같은 시각 인근의 백화점과 극장에서 전두환 군사 독재와 미국을 비난하는 전단이 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무고한 동아대 학생 장덕술이 희생되고 말았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왜? 이 사건은 5.18 민중항쟁으로 군부의 시민학살을 승인한 미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문부식, 김현장 등 부산의 대학생들이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으로 대학생,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 등 모두 22명이 구속되었다.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 사건의 담당 검사 중 한 명은 삼선 의원에 오르는 최병국, 사건 당시 피해자들 중 허진수와 김화석을 변호한 변호사가 훗날 16대 대통령 노무현이었으며 사건을 재판한 담당 판사 중 한 명이 이회창이었다. 노무현과 이회창. 그 전인 1980년 12월 광주 미 문화원에도 방화 사건이 일어났지만 당국에 의해 누전사고로 날조된 바 있었기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미국의 문제를 고발한 사실상 첫 사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260페이지 부산 근대역사관. 이들이 밝힌 방화의 목적에서도 드러나듯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80년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외세에 대한 문제제기와 본격적인 반미 자주화 운동의 기점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부산에서의 미문화원 사건 이후 반미의 문제가 학생운동 진영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반미와 자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같은 해 11월 광주 미문화원에서 2차 방화 사건이 일어났고 1985년도에는 전국학생총연맹 전 학련 소속 학생들에 의해 서울에서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반미 시위와 사회적인 운동의 결과 미 문화원 건물은 1999년에 반환되어 부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위한 부산근대역사관으로 활용되다가 부산 근현대역사관으로 재탄생을 위한 수리로 휴관 중에 있다. 2022년 6월에 다시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261페이지 가톨릭 센터는 30여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60 항쟁 기념비 가톨릭 센터 6월 항쟁 당시 농성 투쟁 장소 시위가 다시 치열해진 6월 16일 남포동, 대청동, 충무동 일대를 장악한 시위대의 평화적 연좌 시위에 대해 경찰과 백골단의 무차별 폭력 진압이 가해졌다. 폭력 진압에 항의하던 시위대 500여 명이 가톨릭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서 가톨릭 센터 농성이 시작되었다. 22일까지 계속된 이 기간 동안 부산에서는 가톨릭 센터 농성투쟁을 중심으로 시위가 더욱 가열되었다. 명동성당 농성이 끝나가면서 다소 식어가던 항쟁의 열기는 여기서 다시 불타올랐고 결국 요기구 선언을 이끌어내게 된다. 영화 변호인에서
박종철 열사의 사진을 들고 집회하는 장면이 이 건물 앞 도로에서 촬영되었다. 2017년 6월에 60항쟁